인간의 대지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 4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하라 사막을 참 좋아했다. 반군 지역에서 여러 밤을 보내기도 했다. 수면처럼 바람이 물결 흔적을 남기는 그 너른 황금빛 공간에서 자다가 깬 적도 있다. 또 그곳 비행기 날개 밑에서 잠을 자며 구조를 기다린 적도 있지만 지금 이건 그에 비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는 굽이치는 비탈 위를 걷는다. 반짝이는 검정 돌멩이로 된 층이 모래로 된 땅 전체를 덮고 있다. 그 돌멩이는 마치 작은 금속 핀을 갖고 우리를 에워싼 둥근 언덕들은 갑옷처럼 빛난다. 우리는 광물성 세계로 추락했다. 철제 풍경 속에 갇힌 것이다. 저 봉우리를 넘어가자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하게 생긴 검고 반짝이는 다른 봉우리가 보인다. 우리는 되돌아올 수 있도록 지나간 흔적을 남기려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 태양을 마주보고 걷는다. 정동 방향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건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모든 정황, 즉 기상상태나 비행시간을 따져보았을 때 이미 나일강을 건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쪽을 향해 걸어보았는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내일 가보기로 했다.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긴 하지만 일단 북쪽도 포기했다. 사흘 후 우리가 반쯤 미친 상태에서 비행기를 완전히 버려두고 쓰러질 때까지 곧장 앞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역시 동쪽을 향해 갈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동을 향해서. 그리고 이 역시 모든 희망과 논리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일단 구조된 후 우리는 동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결코 살아올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북쪽으로 갔으면 너무 지쳐서 바다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선택의 근거가 될 만한 아무런 지표도 없었는데 그 방향이 안데스 산맥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구 기요메를 구해줬던 방향이기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다. 나에게 동쪽은 막연히 생명의 방향이었던 것이다. 5시간 정도 걷고 나자 풍경이 바뀐다. 모래로 된 강이 골짜기 안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골짜기 바닥으로 들어서서 성큼성큼 걷는다. 가능한 멀리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밤이 되기 전에 되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다 나는 갑자기 멈춰선다. 프레보, 왜? 발자국. 얼마나 오랫동안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잊고 있었던가. 발자국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는 곧 죽음이다. 우리는 길을 오른쪽으로 약간 비껴 되짚어갔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갔을 때 가던 길에서 직각으로 꺾어져 가다가 결국 우린 흔적인 발자국을 찾아낸다. 이렇게 궤적을 연기해 놓은 다음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난다. 열기가 심해지고 신기루가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은 심각한 수준의 신기루는 아니다. 커다란 호수가 생겼다가 다가가면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모래 골짜기를 넘어 가장 높은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지평선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6시간을 걸었다. 큰 걸음으로 걸었으니 총 35km는 걸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검은 산등성이 꼭대기에 간신히 이르러 가만히 자리에 앉는다. 발밑에서 이 모래골짜기는 돌멩이 하나 없는 사막으로 이어진다. 그 사막의 눈부신 백색이 눈을 따갑게 찌른다. 시선에 닿는 곳이 전부 텅 비어있다. 하지만 지평선에서는 벌써부터 빛이 장난을 치며 우리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유세와 회교서원 첨탑들, 수직으로 뻗은 기하학적 형체들이 보인다. 나는 식물 흉내를 내는 그 커다란 검정 얼룩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하지만 그 얼룩 위로는 낮이면 흩어졌다 밤에 다시 생겨날 구름 한 조각이 불쑥 솟아있다. 그러니까 그 얼룩은 뭉게구름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다. 더 이상 가보아야 소용없다. 이런 시도로는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다. 비행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동료들이 찾아낼지 모르는 그 붉고 하얀 지표들로 되돌아가야 한다. 동료들의 탐색에 기대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음료를 그곳에 두고 왔는데 지금 그걸 반드시 마셔야 한다. 살기 위해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철제 우리와 같은 갈증에서 잠깐 동안밖에 벗어날 수 없는 포로다. 하지만 어쩌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기루 너머의 지평선에는 진짜 도시, 단물이 흐르는 운하와 추원이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 되돌아가야 한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렇게 힘겹게 방향을 바꾸노라니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우리는 비행기 옆에 들어놓았다. 60km를 넘게 걸었다. 마실 것도 다 떨어졌다. 동쪽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 지역 상공으로 비행해 온 동료도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이렇게 갈증이 나는데. 우리는 산산조각난 비행기 날개에 파편 몇 조각을 주어 커다란 모닥불을 피울 준비를 했다. 그리고 휘발유와 강한 백색으로 빛나는 마그네슘 판들을 준비했다. 그런 후 불을 피우기 위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제 불꽃이 피어오른다. 우리의 등불이 사막에서 타오르는 모습을 경건하게 바라본다. 조용하고 밝게 빛나는 우리의 메시지가 찬란히 빛나는 것을 바라본다. 그 메시지는 애처롭게 그지없는 구주의 외침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랑을 실현하려고 있다. 우리는 마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사소통을 요청하는 것이다. 밤중에 다른 불이 밝혀지기를, 불을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해 주기를 말이다. 안에 눈동자가 보인다. 그 눈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 눈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이들의 눈동자가 보인다. 그 눈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모든 시선이 한데 모여 나의 침묵을 꾸짖는다. 나는 응답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응답하고 있는데 말이다. 밤에 이보다 더 밝은 불꽃을 날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나로서는 할 바를 다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60km를 걸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 탓일까? 병주둥이를 쪽쪽 빨며 거기 그렇게 얌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석컵 바닥에 남은 음료를 들이켜는 순간 시계가 째깍대기 시작했다. 마지막 음료 한 방울을 빨아들인 그 순간 나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시간이 강물처럼 나를 휩쓸어 가버리는데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프레보가 울고 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인다. 그리고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말한다. 끝장난 거면 끝장난 거지 뭐. 프레보는 내게 답한다. 내가 나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렇다. 물론.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내일과 그 다음 날을 지내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 나는 조종실에 갇혀 익사할 뻔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진 않았다. 이따금 얼굴을 엉망으로 다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지금 이곳에서도 나는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내일이면 이 점에 대해 더욱 기묘한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누가 아는가? 비록 모닥불을 크게 피워두긴 했지만 나는 어쩌면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래, 그랬다. 이것이 진정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기다리는 그 눈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쓰라림을 느낀다. 벌떡 일어나 곧장 앞으로 내달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저곳에서 누군가 조난당하여 나에게 구조 요청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기묘한 역할 전환이긴 하지만 내게는 매번 상황이 이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게는 프레버가 있어야 했다. 프레버 역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죽음을 불안해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또 내게도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결국 잠들기로 한다. 그게 하룻밤이 되던 수세기가 되던 잠이 들기로 한다. 일단 잠이 들면 다 똑같다. 또 얼마나 평온할까. 하지만 저곳에서 내 지르는 외침, 절망을 담은 저 거대한 불길, 나는 이런 영상을 견딜 수 없다. 조난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팔짱만 낀 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침묵으로 일주를 보낼 때마다 그 침묵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조금씩 죽인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가 인다. 늦지 않게 도착해서 저 가라앉는 이들을 구조해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이 족쇄가 대체 왜 존재한단 말인가. 참아요. 우리가 갑니다. 당신들을 구하러 말입니다. 마그네슘이 다 타들어가서 불꽃이 붉어진다. 이제는 잿더미만 남았기에 우리는 그 위에서 몸을 덮인다. 우리의 불빛 메시지는 이제 다 사그라졌다.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움직이게 했나. 그래,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들리지 않는 기도에 불과했다. 좋다. 나는 잠이나 자야겠다.